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실력 양성 운동의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어떻게 민족 운동이 국내에서 전개됐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력 양성 운동의 추진, 이 실력 양성 운동의 실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요. 자, 3.1 운동 이후에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실력을 키우자, 실력을 기르자는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던 이제 1900년대에 보면은 애국개몽 운동 있죠? 뭐 의병투쟁을 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실력을 기르자는 애국개몽 운동을 얘기하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 애국개몽 운동 계열의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족 산업을 육성시키고 신교육, 새로운 교육을 좀 하자. 그리고 전근대적인 의식, 뭐 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관습의 타파를 주장하셨던 분들이 바로 이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물산장려 운동입니다. 물산장려 운동은 물산장려 운동의 배경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령이 폐지되어지죠. 1910년대에는 한국의 민족자본 설립과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한국 진출을 막기 위해서 회사령을 실시했잖아요. 1910년대는. 근데 1920년대 들어서 회사령을 폐지해서 일본 기업들이 막 진출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일본 기업들이 막 한국으로 진출이 본격화되니까 뭔가 우리 민족자본에 대한 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겠죠. 그리고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도 철폐되죠. 1920년대면 우리나라 상품을 그나마 보호해 줄 수 있는 장벽인 관세까지 철폐가 되니까 일본 기업들이 훨씬 더 우리나라에서 유리한 환경에서 기업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산장려 운동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로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걸 쓰자라는 그런 좀 애국심, 당시 뭐 나라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나라를 빼앗긴 했지만 그러한 이제 민족 감정에 호소하는 운동들이 전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평양에서 조만식 등이 조선 물산 장려회,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님. 그래서 물산 장려 운동은 여러분 좀 평양에서 시작되어졌다라는 것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뭐 국제보상 운동은 어디에서 시작됐죠? 국제보상 운동? 그렇죠. 대구에서 시작됐었죠. 근데 반면에 물산 장려 운동은 평양에서 시작됐다라는 것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조만식 선생님 같은 분들이 조선 물산 장려회를 조직하고 물산 장려 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에서 시작되었지만 더 이어서 이제 서울까지 나와서 서울에서도 조선 물산 장려회를 조직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구호를 보면 내 살림 내 것으로, 결국 이게 뭐예요? 그렇죠. 국산품 애용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산품, 우리 대한민국이죠. 한국인들은 한국 기업가가 만든 회사의 물건을 사서 쓰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제 국산품, 토산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애용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꽃 등의 구호를 통해서 신문지에도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인 회사와 자본가들이 만든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조. 그래서 뭐 국산품 애용 운동, 토산품 애용 운동 이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다 이제 더불어서 이제 사회적 운동으로 금주, 금연, 소비 절약 운동들도 함께 전개한 것이 바로 물산장려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산장려 운동 열심히 해 나가는데요. 자,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냐면은 이걸 이제 토산품 애용이라는 측면, 국산품 애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부 성과를 거두었어요. 거두기는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 성과를 거두다 보니까 많은 한국인들이 그래, 일본 사람들 거 말고, 일본 기업들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거,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거 쓰자라고 하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토산품에 대한 수요가 막 늘어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 토산품을 생산해내던 기업들, 한국 기업들이 그만큼의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그만큼 되지 않으니까 상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야.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이 적으니까 상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또 이럴 때 서로 돕자고 하는데 일부 상인들은 수요가 많아졌네? 라고 하면서 가격을 올려버리는 일도 벌어졌다고 해요. 돈 앞에서 이제 민족이고 뭐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비판을 합니다. 과연 이 토산품 애용 운동, 물산 장려 운동을 통해서 배부르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등 수많은 조선의 인민들과는 상관이 없다. 결국에는 기업가, 자본가들의 배만 불려주는 운동이 아니냐.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 자본가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운동이다. 라고 하면서 비판을 가하기도 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물산장려 운동에 대한 비판을 가하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물산장려 운동은 결국에는 보면은 꾸준히 좀 이어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만큼의 아직 생산 설비나 이런 것들 잘 갖춰지지도
갖춰지지 않기도 했지만 또 사회주의자들 가운데서는 물산정리운동을 비판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 우리가 이제 대학을 만들자라는 거죠. 밀립은 민간에서 이제 만들자는 건데요. 자, 제2차 조선교육령, 1922년에 제2차 조선교육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조선교육령은 되게 이제 1910년대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차 조선교육령이 1922년에 20년대인데, 이때 여기에 내용에서는 조선에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뭐 대학이 그전에 없었잖아요.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조선교육령을 바꿨는데, 대학을 설립해주지 않아요. 서민운동 이후에 이제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되게 높아졌지만 계속해서 한국인들의 취학률은 낮고요. 한국인들이 갈 수 있는 학교들이 또 적고요. 고등교육관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대학도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돈을 모아서 대학을 만들자라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전개가 되어지죠. 그래서 1923년에 이상재, 이승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를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밀립대학을 만들기 위한 밀립대학 준비위원회. 그러니까 요즘 같은 느낌이면 시민들이 돈을 모아서 대학을 만들 건데 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를 1923년에 조직하고 모금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1천만이 한 사람당 1전씩 내면은 1,000만 원이 모아지니까 1,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교육을 할 수 있는, 고등교육을 할 수 있는 대학교를 일본이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우리 손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모금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뿐 아니라 미국, 하와이, 만주 이런 데서도 많은 한국인들이 참여해가지고 이제 모금을 실시하게 되죠. 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한국인들은 뭐만 하면 모여가지고 막 모금 활동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희도 얘기했죠. 애국개몽운동 같은 거, 애국개몽운동에서 이제 국제보상운동 하면서 돈 내면 그냥 내겠어요? 아이고 일본 나쁜 놈들, 이 새끼들 물러내야지, 몰아내야지, 독립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에서 방해하고 탄압을 하고요. 또 요때 엄청난 가뭄과 홍수로 해서 농사가 폭망했다고 해요. 이때 엄청난 흉년이 들었다고 해요. 가뭄이랑 홍수 이런 것들 날씨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제 돈을 내기가 모금이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모금 운동이 중단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예 한국인들 해유하기 위해서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한반도에도, 조선 땅에도 대학이 설립이 되는데, 이 경성제국대학이 그냥 한국인들이 공부 잘한다고 갈 수 있는 대학은 아니겠죠. 그렇죠. 뭔가 한국에 와 있는 일본의 자녀들이거나 아니면 친일파들의 자녀들, 어쨌든 그 정도 돼야지 이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냥 우리 같은 일반 한국인들은 전혀 이제 꿈꾸지도 못한 그런 대학이 있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는 있으나 마나 그런 대학이지만 어쨌든 일본의 입장에서는 대학 만들어줬잖아 라는 선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경성제국대학이 설립이 됩니다. 자, 이제 더불어서요, 이제 문맹퇴치 운동이라는 것도 벌어집니다. 문맹퇴치 운동. 지금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되게 낮죠. 워낙에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되게 잘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만큼 교육률이 좋은 데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되게 나이가 많으신 이제 어르신들 중에는 한글을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가끔 뭐 최근에 봤던 다큐멘터리나 보면은 되게 90세가 넘은 할머니께서 이제 한글 배워가지고 막 자기 아들, 딸, 손주들한테 편지 쓰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나 이제 배우면은 나이가 귀천이 없지만 옛날에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기 때문에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3.1운동 이후에 민중들을 대상으로 야학과 강습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을 알려주고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제 당시 지식인들과 학생들이 나서게 되어져. 그래서 문맹퇴치운동, 글을 알려주고 민중 계몽운동, 글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신생활이라든지 구수타파, 안 좋은 관습들을 좀 없애버리자라는 그런 민중 계몽교육들도 같이 실시하는 것이 바로 문맹퇴치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맹퇴치 운동은 주로 각 언론기관들, 지금도 뭐 언론사들에서 여러 가지 캠페인 활동 같은 것들 하잖아요. 물론 지금 뭐 한국인들은 수많은 언론사들을 그렇게 신뢰하진 않지만, 그래도 당시에는, 그래도 많이 약간 그 신문사나 이런 데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제 문정운동 하시고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깨어져 있는 지식인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각 언론기관가 이제 조선어학회 알죠?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보급을 통한 문맹퇴치 운동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문자 보급 운동이에요. 첫 번째는 문자 보급 운동인데 이거는 조선일보에서 실시합니다. 조선일보에서 1929년부터 문자를 보급하기 운동을 하는데 구호는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아는 것이 힘, 배워야지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구호, 뭐 쏙쏙 들어오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살 수 있습니다. 특히 21세기는 더 그렇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당시보다 훨씬 더 지식의 양이나 형태 이런 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는 것이 힘이고 배워야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 그래요. 근데 물론 선생님은 배워야 산다. 아는 것이 꼭 학교 공부만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학교 공부도 잘하면 좋지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공부하고 스스로 탐구하고 연구하고 해보는 능력,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꼭 그것이 학교 공부, 학교 내신만, 수능 성적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찾은다면 그 하고 싶은 것을 통해서 내가 평생 벌어먹고 살 수도 있어야 돼. 중요하잖아. 살고 먹고 사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지식적인 측면뿐 아니라 자신의 꿈과 연결해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21세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도 그래요. 계속해서 역사를 공부했고 역사 교사하고 하고 있지만 계속 여러분들 선생님도 유튜브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이 강의 영상 말고도 또 역지사리라는 것 또 유튜브 채널 또 하나 하고 있죠. 또 답사 영상 찍어 올리고 있죠. 이러기 위해서는 선생님 계속해서 이제 내용도 공부하고 영상 편집도 공부하고 막 촬영도 공부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왜 얘기하고 있지? 아는 것이 배워야 삽니다. 21세기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활동으로 한글 교재를 보급하고 순회 강연도 개최합니다. 순회 강연.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활 양식 계몽과 관련된 이제 강연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에서 실시한 게 문자 보급 운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푸나로드 운동. 이름 특이하죠. 푸나로드. 우리나라 말 아닌 건 알겠죠? 이게 바로 러시아로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에요. 민중 속, 푸나로드. 민중 속으로 들어간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실시한 운동이 바로 이 부나로드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31년부터 실시되는데, 그래서 배우자, 가르자 다 함께 부나로드, 이것도 싹싹 라임이 맞아요. 그래서 배우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배우고, 또 학생들이나 지식인들은 민중 속으로 가서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다 함께 부나로드, 민중 속에서 같이 하자라는 뜻을 가진 게 바로 이 부나로드 운동, 동아일보에서 실시했고, 야학 개설하고 한글 보급하고 미신타파 근검절약 같은 농촌 계몽 운동도 전개하는 것이 바로 이 부나로드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나로드 운동이나 아니면 앞에 나온 문자 보급 운동 이런 것들은요, 이제 조선일보에서 문자 보급 운동, 동아일보에서 부나로드 운동 이런 또 실시하기도 했지만 또 연결되어 있는 학생들이 또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뭐 학기 중에는 공부하고 방학 때 되면은 막 그 방학 때 되면 농촌 지역 가서 강습소 여러 가지 한글도 가르쳐주고, 또 도시에서는 야학 만들어가지고 또 공부 가르쳐주고, 지금도 우리나라 야학 있는 데 있습니다. 선생님도 아는 선생님들 중에는 또 야학 가서 또 수업 가르치는 분들도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운동들을 벌이게 되어지고, 이제 글자도 알고 글자를 배우면서 또 세상 돌아가는 이치, 또 그 안에서 암암리에 또 일제의 통치의 문제점이라든지 좀 재무제점, 독립운동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민족교육들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의 민족자본의 육성과 근대교육의 보급, 민족자본의 육성은 아까 나왔던 어떤 거죠? 물산장려운동, 그리고 근대교육의 보급, 립대학 설립운동이라든지 문자 보급 운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한국 사회 발전을 모색했던 데는 큰 의미가 있지만, 한계점은 선 실력 양성 후 독립, 실력을 먼저 쌓고 후 독립을 하자라고 내었었으나 점점 실력 양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독립운동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측면들. 그러니까 애국계몽 운동도 분명히 필요하고 이런 실력 양성 운동도 정말 필요한데, 이게 너무 여기 실력이란 거에 매몰되다 보면은 그 실력이 없으니까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실력이 없으니까 실력이 있는 일본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약간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활동했던 주로 민족주의 계열의 여러 사람들 중에 일부가 30년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아예 그 자치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또 더 나아가서는 친일파를 변절하는 경우가 좀 생겨요. 이 계열에서. 이제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좀 일부가 약간 너무 나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나중에 좀 비판을 받는 부분들도 있고 한계점으로 지적을 받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실력을 키워야지 일본에 맞설 수도 있고 하는 측면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그런 민족운동이라고 할 수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 양성운동, 물산 정령운동, 소상품 애용운동을 했지만 나중에 사회주의에 좀 비판을 했다는 것들도 알아두시고, 윤립대학 설립운동을 했지만 나중에 실패하고 일본이 경성제일대학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동아일보의 뭐죠? 분화로드운동, 조선일보의 문자보급운동, 이런 것들이 조선어학기 이런 단체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민족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문자보급운동, 농촌 계몽운동을 펼쳐졌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